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박평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4월입니다 이제. 네. 북토크 이후에 처음 봅니다. 우리는. 별로 안 친하다는 거죠. 일로 만난 사이. 네, 일로 만난 사이. 심지어 둘이 핸드폰 번호도 없었다면서요. 몇 달 전에 처음 알았어요. 번호 텄어요. 만난 지 한 3년 됐는데 네. 왜 전화를 걸려고 보니까 번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카톡으로만. 관계들이 종종 있지 않나요, 요즘은? 아주 건강한 관계죠. 네. 아니 대개는 카톡이나 이런 걸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굳이 막 전화를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 게 점점 더 어색해요. 맞아요. 촌스러워 약간. 좀 부끄럽고 전화 안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전 남편이 전화 와도 좀 깜짝깜짝 놀래요. 좀 빨리 끊고 그러니까 카톡으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혹시 카톡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종종 하죠. 방에서 방 사이에 있을 때. YG도 집에 계신 높은 분이 혹시 전화하면은 깜짝 놀랍니까? 아 저는 집에 계신 높으신 분이 저한테 무슨 연락을 해도 다 깜짝깜짝 놀라요. 카톡으로도 놀라는구나. 카톡으로도 깜짝깜짝 놀라요. 불러도 놀라실 것 같은데.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300회 특집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꿈터지기님 읽을 책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르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왜 지금 가져왔습니까? 아 제가 그 300개 특집 하면서 당시에 여기 그 HB님까지 포함해서 책 처방으로 몇 개 나중에 답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드린 그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꿈터지기님의 읽을 책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르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책 처방 의뢰였는데 요거는 책 처방 의뢰라기보다는 그냥 책걸상 크루들은 책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냥 궁금하신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길게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그거를 다루는 거군요. 네, 오늘 이제 꿈터지기님 책 처방 의뢰를 저희들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책 처방 한지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러게요. 오래됐죠. 책 처방 의뢰가 별로 안 들어옵니다 요새. 네, 책 처방 의뢰 해주십시오. 책 처방 의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책 처방 의뢰 들어오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 읽고 싶은 책, 혹은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졌을 때 읽고 싶은 책, 그 직장에서 굉장히 힘들 때 읽고 싶은 책, 그 상황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요즘에 어떤 작가한테 관심이 있는데 그 작가에 대한 책을 어떤 책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런 소설을 읽었는데 혹은 뭐 이런 과학책을 읽었는데 더 읽을 만한 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딱 답해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죠. 네, 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 능력 범위 안에서. 네,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책 한 권 안 읽고 한 주를 때울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자, 그리고 역시 오래된 댓글인데요. 요거 저희 그 북토크 거기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남기신 댓글입니다. 자몽님. 네. 네, 제가 읽어볼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들으며 출근했습니다. 장범준 씨보다 안재홍 씨보다 JYP님 목소리가 더 감미롭게 느껴졌다면 아, 이런 게 바로 팬심일까요? JYP님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토크 콘서트 시작할 때 JYP 팬 손들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막 도착한 직후라 경황도 없었고 괜히 쑥스러워서 손들지 못한 것 후회돼요. 그치만 어쨌든 JYP님께 선물이 아니라 제가 구매한 것 전해받았습니다. YG님은 사진이나 영상에서보다 실물이 더 잘생기셨더라고요. 과학의 품격 에피소드에서도 내 책이 최고야 컨셉 너무 재밌었는데 직접 보니 더 중독되고 네, 귀여워서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크크. 되게 네. 뒤에 앉으셨나 봐요. YG가 실물이 잘생겼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박평님 조곤조곤 말투 좋아요. 오디오북 녹음하신다면 꼭 듣고 싶은 목소리입니다. 혼비님은 예상했던 모습과 살짝 달라서 놀랐어요. 모델 같은 포스에 신비로운 느낌이었달까요? JYP, YG 두 분 사인본 잘 읽고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집 근처에서 한 번쯤 JYP님 마주치기를 기대해볼래요. 혼비님, 박평님도 오래오래 함께해주세요. 책걸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시고 정기 후원을 시작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자몽님 아마 상수역 일대에서 서식하시는 모양이군요. 네, 지나가다가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시작할 때 JYP 팬 손 들어보라고 하셨을 때 몇 분이 손을 들었나요? 거의 대부분 네 어. 그때 손을 드셨죠. 그때 네, 못 쭈뼛 봐가지고 네, 쭈뼛쭈뼛 손을 드시더라고요. 마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서. 션최님 다음번 모임은 팟캐스트 공개 방송 건의드립니다. 장소는 원래 방송하시는 곳이나 뭐 청중은 바닥에 앉으면 되죠 뭐. 아니면 청년의사 앞 카페나 별마당 도서관으로 추천드리고요. 시간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로 하고 뒤풀이 비용은 텀블벅으로 후원 받는 거죠. 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북콘서트 후기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햇살 가득한님, 북콘서트 축하드려요. JYP님, YG님, 박평님, 혼비님 반가웠습니다. 오프라인의 만남이라 많이 쑥스러우셨을 텐데 잘하시더라고요. 전 JYP 팬이었는데 YG님의 나만 따라와, 내가 쓴 책에 다 있어 플렉스 느낌이 은근 중독되네요. 네, 슬쩍 팬으로 돌아섰습니다. 또랑또랑 당차게 말씀해주시는 박평님 멋지셨고 쑥스러운 듯 하시면서 솔직하고 담담하게 말씀해주시는 혼배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드려요 JYP님. 네이버 때는 환이라는 닉네임이었고 팟빵 아이디는 다른 건데 그냥 안 바꾸고 쓰고 있어요. 콘서트 M에는 다른 사이트다 보니 제가 환희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분들도 익숙한 아이디가 아닌 성함이라 어떤 분이 누구신지 못 알아뵀네요. 저와 또래어 분들이 많으시던데 인사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뒷풀이 신청하고 못 갔거든요. 저는 맨 뒤에 앉았었는데 인사는 제대로 못했지만 친구분과 같이 오신 옆에 두 분 보기 참 좋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책걸상을 응원하시는 느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봬요. 네, 반갑습니다. YUWOL님 6월인가요? 북토크 참석은 못하고 후기라도 올라오면 봐야지 하고선 이제야 봤네요.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노안도 살짝 오는 것 같고요. 후기만 읽어도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게 느껴지네요. 의료 요정 써니님도 오셨었다니 참석 못한 게 더 아쉽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2월 20일에 그 북콘서트 북토크를 했었는데 북토크가 아니죠? 팬미팅?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북토크를 포함한 팬미팅. 네. 뭐라고 하든 뭐. 네, 뭐라고 네. 하든 어쨌든 오픈 모임을 했었는데 정말 시점이 절묘했어요. 한 2, 3일만 늦게 잡혔었어도 못했을 것 같죠? 그리고 하루만 늦었다고 하더라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우리가 행사하고 그 다음날 다다음날부터 확 늘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뭘 또 하려면 코로나가 일단 물러가야 될 것 맞아요. 같은데. 근데 그 JYP는 한번 해보니까 되게 신났던지 뭐 또 해보자라는 뉘앙스로 영혼이 영 가시지 않는 네. 것 같은 느낌이셨어요. 다음에는 YG나 박평이나 혼비나 다 빼고 저 혼자 한번 해볼까요? 맨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는 흥얼거린다라는 제보도 있던데 좋으셨나 봐요. 아니 뭐 제가 좋았다기보다는 아니 뭐 생파도 하고 뭐 좋았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많이들 와주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대본도 하나 없이 2시간 반 정도를 떠들었는데 중간에 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즐거워들 하시더라고요. 그 누구한테 되게 약간 즐거움을 주고 약간 행복한 시간을 주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잠시나마 그런 시간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라는 데서 저는 되게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 JYP가 뭐 특별히 유명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YG가 막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막 유명해져가지고 그럴 일 없습니다. 다음 왜 그러세요? 행사는 막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 이런 거 빌려가지고 한 2만 명 모인 자리에서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처방이나 하시죠. 그럴까요? 네. 네. 오늘 저희가 그동안 했던 책 처방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꿈터지기님, 읽을 책들을 니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고르느냐? 요거 뭐 YG나 박평이 아주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미리 말하고 빠지려고 하는데
저는 원래는 이제 일간지에 주말에 나오는 그 신간 리뷰 이런 거 많이 봤고 그거를 보면서 관심 있는 책들을 좀 찜했다가 서점 가서 뒤적뒤적합니다. 뒤적뒤적 할 때 유심히 보는 거는 저자의 이력 그리고 표지 뒤에 있는 뭔가 이렇게 추천 글 내지는 하이라이트 이렇게 뽑아놓은 거 이런 거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출판사 이름도 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출판사면 약간 그래도 조금 더 의심하고 뭐 우리 박평 일하시는 민음사 이런 데서 나온 책이면 뭐 표지가 좀 밋밋해도 뭐 쓸만하니까 이런 데서 냈겠지? 라면서 좀 쳐다보고 그 정도가 다고요. 책걸상 시작한 이후로는 근데 패턴이 좀 바뀌었죠. 같이 일하는 방송하는 세 분이 보라는 책을 주로 봅니다. 맞아요. 주변 사람 추천 영향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커요. 네. 자, 전 뭐 끝. 자, 나머지 이제 얘기는 두 분이 자유롭게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꿈터지기님께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 방금 JYP가 샘플로 그냥 잠깐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본인이 책을 어떻게 고르는지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어떻게 골랐고 또 어떤 책인지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방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방송을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아이템을 정한 거죠, 네. 그냥. YG는 책을 주로 어떻게 고릅니까? 저도 사실 JYP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그 예전이랑 지금이랑 약간 좀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뭐 대학교 때나 뭐 이럴 때는 주로 그 신문 서평을 많이 의존을 했었죠. 아무래도 그때는 뭐 책에 대한 정보도 지금보다는 어쨌든 간에 조금 일천했었고 그리고 저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머릿속에 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막 흡수하듯이 신문 서평 굉장히 열심히 봤었고요. 그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정도에 실리는 신간 서평들은 진짜 꼼꼼하게 살펴봤었던 것 같아요. 한 대여섯 개 매체에. 네, 네 꼼꼼하게 살피고 나서 좀 반복적으로 중복되어서 추천하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은 꼭 챙겨가지고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신문 서평 많이 보는 분들은 이게 어느 신문에서 톱으로 다루었나요? 그것도 약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영향 주는데 저는 오히려 기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이 추천한다, 강추하면은 왠지 막 확 읽고 싶어지던 기자 있습니까? 제가 한겨레 신문을 열심히 읽었을 때는 당시 한겨레 신문 서평 섹션에 누구였지? 모르는 걸로, 네. 네. 없는 걸로. 아니, 없지 않은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즈음에 이 기자가 좀 힘을 줘가지고 소개를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신문사의 꼭 모습,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 신문사의 그 기자가 추천한 책들은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신문 서평들이 약간 매가리가 없어졌다라고 할까요? 좀 중복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그 주에 신간이 나오면 특정 책이 되게 여러 매체에 그냥 다 실리는 경우들도 많고. 안타깝지만 그 서평 실리는 지면 자체가 줄었죠, 옛날보다. 줄었죠. 네. 그러니까 신문 서평 실리는 지면 자체도 줄었고, 그리고 또 서평 북리뷰 섹션을 담당하는 기자들의 숫자도 줄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자들이 책을 제대로 소화하거나 읽지 못하고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우전해가지고 책 속의 기사를 쓰는 경우도 종종 늘어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접하다 보니까 약간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약간 신문 서평을 좀 약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 요즘은 주로 뭐에 의존합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주로 이제 제가 골라보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고르냐고. 이제 의존하죠, YG.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YG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YG는 어떻게 고르냐는. 그러니까 저는 그 인터넷 서점에 새로 나온 책 목록을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쭉 봐요. 그러니까 JYP는 고상하게 오프라인 서점 가가지고 책 고르고 막 이러는데, 이 생계형 프리랜서인 YG는 그럴 시간 없기 때문에 그 인터넷 서점에 나도 들어가면은 바쁜 와중에 가는 거야. 새로 나온 책 목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하루 이틀 새에 막 몇백 권씩 늘어나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걸 쭉 보면서 눈에 띄는 책
책들, 뭐 소설이라든지 인문사회학 책이라든지 과학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열어보고서 한 번씩 보게 됩니다. 한 번씩 보면은 이제 그런 책들과 또 그 출판사에서 책 리뷰용으로 검토해달라고 저한테 책을 또 몇 권 보내주는 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실물 검토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약속 시간에 슬쩍슬쩍 시간이 남을 때 뭐 교보문고 같은 곳에 가가지고 미처 실물 확인하지 못한 책들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한 권 한 권씩 뭐 추천도 하게 되고 읽게 되고, 이제 그렇게 얻는 경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JYP나 아니면 박평이나 혼비님이 추천하는 책이나 혹은 페이스북에 연결돼 있는 분들 중에서 책동네에 계시거나 혹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추천하는 책들 중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책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평님은 주로 뭐에 의존합니까? 그래서 저도 우선은 신간 사이트를 들어가요. 그게 편집자가 되고 나서 시작된 거고, 그건 그러니까 신간 선배들이 계속 사이트라면은 저처럼 그렇죠. 온라인 네. 서점 들어가서 신간 나온 것들 목록을 이제 계속 보는데, 저는 이틀에 한 번씩은 못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월요일에 출근해서 이제 새로 나온 책들 쭉 그러면은 보고. 진짜 많지 않아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랄까 또 책이 많기는 한데 그러면 안 되기는 하는데, 그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들은 좀 한정돼 있기는 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문학 분야를 많이 보기 때문에 문학 분야에서 좀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 이를테면은 뭐 항상 잘 쓰는 작가들 있잖아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이번에 또 잘 썼는지. 만약 못 썼으면 그게 뉴스가 되니까. 저 같은 이제 비평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뉴스를 가능하면 가장 먼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박평은 못 썼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한다? 그 잘하기가 힘들고 이제 지인들에게 스피커로서. 박평 같은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유명한 작가인데 새로 나온 책이 정말 거지 같다. 네. 그러면 막 기쁘지 않습니까? 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게 제 길티 플레저인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또 굳이 봐요. 그러니까 그 안 좋다는 소문이 진짜 빨리 돌아요. 정말 이 작가 소설 이번 별로다라는 그 게. 평론가들이 한 100명 모여 있는 단톡방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있으면 재밌겠네. 네. 하지만 다 서로 뭐 2촌, 3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그래서 급속도로 퍼질 것 이 같아요. 책은 퍼지죠. 별로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 그러면 시간이 아까워서, 사실 그 안 좋은 그 이번 작품이 안 좋다라는 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면 굳이 그걸 읽을 필요는 없긴 한데,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게 어떻게 안 좋지? 그러니까 안 좋은 얼마나 그 안 양상, 좋길래. 얼마나 안 좋으며 어떤 방식으로 안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궁금하고. 심지어 나는 좋으면 그러니까. 어떡하지? 나는 어쩌지? 그런 것들도 있고. 좋다고 말도 못하고. 네. 그런 토크에서 뭔가 지분을 차지하고 싶은 어떤 욕심,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유명한 작가, 내가 알고 있는 작가들 보게 되고, 뭐 이제 수상 작품 이런 것들은 또 챙겨서 봐야 되는 것들이고. 근데 또 따로 특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안 사요. 그 신간들 좀 오랜만에 보고요. 책 처방 특집 하는데 이번에 그냥 하나 깝시다. 음.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정말 안 좋다고 소문 듣고 봤는데 진짜 더럽게 안 좋았던 거 뭐 없습니까? 아니, 이번에 김영하 작가 작품은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평론가들이 자기 매체로 활동을 하는 평론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지면을 빌려서 그 어떤 지면에서 어떤 요구하는 종류의 글을 쓰지 않는 방식의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냥 읽은 것을 그대로 자신의 비평의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김영하 작가 작품은 비판들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김영하 작가의 그 새 작품은 저 아직 안 읽었는데 그러면 읽어요, 읽지 마요? 새로운 시대의 첫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작품 김영하의 새로운 시대. 아니요, 어떤 전반적인 어떤 새로운 시대의 첫 작품이다. 그러면 되게 그 처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게 동반되기 마련이겠죠. 뭔가 그런 한 번도 것들도 경험해 있고. 보지 못한 그런 소설인가요, 혹시? 글쎄요. 그렇다기보다 오히려 익숙하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익숙한데 김영하 작가의 어떤 그
연장선상 안에서는 조금 익숙하면서도 근데 왜 이 작품을 썼을까? 기존 작품들 사이에 어떤 균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김영하의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처진다. 그런 평이 있어요. 네. 뭐 이제 신간들은 좀 챙겨서 보고 이게 그 어떤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편집자 되고 나서는 꾸준히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구간들이 자꾸 밀리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제가 편집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신간을 자주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독자분들이 신간을 많이 사주시면 좋지만 그냥 독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책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 책들 중에서도 발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일단 이제 구간들 같은 경우엔 진짜 오래된 책, 좀 덜 오래된 책,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 이런 것들 좀 균형 잡아서 보려고는 하죠. 우리도 그게 참 고민 아닙니까? 늘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만 다루면 사실 플레이 숫자도 좀 늘어나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또 너무 신간만 하려니까 시류에 영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살짝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넘어간 책들 중에도 좋은 책도 많으니까 그리고 오늘 그 JYP랑 그 YG랑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만났다가 차를 타고 이동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신간들이 전체적으로 좀 힘이 빠진 듯한 느낌? 막 이렇게 우리들 사이에서도 막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서로 읽어보라고 권하고 그걸 또 애청자들한테 막 권하고 싶은 그런 책들이 이상하게 막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게 막 신나도록 재밌는 책이 잘 없어가지고 책걸상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의 텐션이 별로 안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네. 오히려 요즘은 고전을 많이 읽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두 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저한테 중요한 또 요인 중에 하나는 그 믿고 보는 작가가 있고 믿고 거르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믿고 보는 작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애정하는 작가가 새 책이 나왔다. 이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일단 사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비율이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믿고 거르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데 사실은 유명하지 않은 작가인데 이름은 들어봤어요. 근데 이번 장편 소설이 뭐 새로 나왔다. 그러면 진짜 읽고 싶어요. 근데 항상 읽어야 되는 책들이 앞에 막 산적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읽지 못하는 게 항상 아쉬움이 사실은 있죠. 그분들 중에서 이 박평의 읽기를 기다리는 보석 같은 소설이 있을 수도 너무 있는데 가능성이 있고 좋은 작가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한 믿고 거르는 작가는 한 권도 안 본 사람은 아니에요. 한 권 보고 이제 믿고 거르거나 아니면은 두 권까지는 봤는데 이제 그만 봐야겠다. 이 사람 거는 더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끼는 그런 분들 많죠.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분 책을 한 2권 정도를 읽었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누구 그런 얘기 해줘. 누군지는 말하면 안 돼요. 너무 형편이 그거 없는데 왜 말해? 그러면 지금 근데 심지어는 누군지도 말 안 할 거야. 심지어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막 마치 제 팬이라도 된 것처럼 저한테 이제 제가 낸 과학의 품격 같은 책을 언급을 하면서 재밌게 읽고 잘 읽고 있다. 뭐 페이스북 글도 너무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으면 알겠는데 본인은 이 근데 정도 얘기하면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 책 읽었습니다. 뭐 무슨 책 저는 읽었으니까 제목도 언급하면서 읽었고 너무 좋았어요라고 뻥쳤어요. 그냥 뻥을 쳤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책 쓰레기인데. 왜 읽으셨어요? 정말요? 정말로. 이니셜. 그래가지고 저는 본인도 초성 퀴즈 하나만 내줘. 본인도 자기 책이 약간 그 독자들한테 내놓기에는 좀 부끄러운 책이라는 걸 아시는구나. 아니면 겸손을. 근데 그 작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다른 데도 하셨어요? 네? 그 작품이 안 좋다는 얘기를
그 알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아니겠죠? 페이스북에 한번 썼죠. 아 그럼 알고 하시는 얘기 아닐까요? 근데 페이스북에 썼는데 막 페이스북에 책 제목도 언급하지 않고 아. 저자도 언급하지 않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읽어봤는데 소설이에요, 아니면 소설 아니에요. 논픽션입니다. 근데 뭐랄까 지금 적당히 코멘트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다른 많은 분들은 좋다고 평을 했다고 하니 단순히 이분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작가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또 힘들고. 네,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권을 보고 즐겁게 잘 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제 끝, 이제 그만 이러고 더 이상은 안 보게 되는 그런 작가도 있죠. 좀 옛날만 못해서. 뭐 옛날만 못해서도 있고 수준은 여전히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아니 세상에 더 훌륭한 또 다른 스타일의 작가들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한 명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많은 시간을 써야 돼? 이런 느낌을 받아서 결혼 아니면,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세요? 그러게요. 그분은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막 감동을 주거든요. 아, 집에 계신 분은? 네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 20년 다 돼갑니다. 네, 네. 볼 때마다 새롭긴 힘들죠. 아, 그래서 지금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뭐세요? 그리고 어떻게 고르신 거예요? 전 지금 그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그 론 파워스 논픽션 읽고 있는데 저 이런 종류의 책을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뭐 비슷한 책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배움의 발견도 아마 이런 부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앤드루 솔로몬의 한낮의 우울이나 뭐 프로작 네이션이나 이렇게 특히 좀 자기 정신의 어떤 아픈 부분들을 스스로 관찰하고 스스로 기록한 이야기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대한 어떤 정신의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소설적이면서도 소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책들은 나오면 일단 먼저 좀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론 파워스의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네, 네. 그래서 부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네. 그 혼돈의 연대기. 네. 그러니까 당사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가장 힘들고 아프겠지만 그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그 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제 함께 하면서 경험하는 이야기들이어서 관찰하는 이야기이죠. 기본적으로는 관찰하는 이야기이고 더불어서 이제 정신의 어떤 정신 질환의 역사도 같이 이야기가 교차되는 작품이에요. 네. 저도 읽지는 못했는데 그 설정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둘째 아들인가가 자살을 했죠. 맞아요. 조현병으로. 네, 네. 그리고 나서 둘다 문제가 그 첫째 아프고. 아들도 네, 네.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고.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 읽으면 좀 어떤 위기에 이를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성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경험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들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인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하게 되는데 이런 책을 이렇게 읽고 나면 그 인간 정신의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해서 보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도저히 객관화해서 볼 수 없는 관계 안에서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고통들을 대면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들을 보면 좀 배우는 게 많죠. 네. 그러니까 론 파워스는 제가 알기로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글쟁이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분이 상당히 지금 연로하실 텐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두 아들, 하나들은 잃고 하나들은 또 조현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펜을 들어가지고 쓴 책이잖아요. 거기 이제 서문에 보면은 그 당신들이 이 책을 읽고 상처받기를 원한다, 상처받기를 바란다. 내가 상처의 이제 언어로 이걸 썼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얼마나 그 한 장 한 장 정말 힘들게 썼고 그 힘들게 쓴 결과를 우리가 이 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걸로 뭔가 좀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을 잘 볼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지금 재밌게 좀 천천히 읽고 있어요.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네. JYP는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딱 덮은 책은 읽고 있지는 않고 이제 다 읽은 책이긴 네. 합니다만 쓸모 인류라는 책을 최근에 쓸모 인류. 봤습니다. 네.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송 제작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어가지고 재방송들을 무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2019년 4월인가에 SBS 스페셜에서 방송했던 빈센트라고 하는 60대 후반 아저씨가 계세요. 가회동 사시는데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지금 근 1년이 지난 거를 어느 날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연히 봤죠. 재밌어요. 저 아저씨 되게 특이하다. 뭐 이렇게 집도 한옥 고쳐가지고는 살고 자기가 필요한 도구들 다 만들고 정리정돈 하고 뭐 동네 사람 막 아무나 수시로 와가지고는 같이 놀고 뭐 음식 만들어서 가지고 나눠 먹고 뭐 하여튼 그런 특이한 분 이야기가 나와서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보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70에 가까운 그렇죠, 노인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런 분이 있었네 이러고는 이제 쭉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더라고요. 쓸모인류라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쓰신 건 아니고 그분하고 계속 인터뷰를 해서 강승민 씨라는 분이 실제로 쓰긴 썼는데 기자. 네, 저자 이름으로는 두 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와 강승민이라고 저자가 되어 있는데 그분 이야기가 궁금해서 책을 다 읽었고 보니까 그 빈센트라는 분도 참 재밌는데 이 강승민 씨라는 분이 40대 남자인데 자기 얘기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빈센트를 보면서 배우는 점, 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게 중간에 한번 전직하신 분으로서 앞으로 나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쓸모 있는 어른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고 해서 평소에 JYP가 읽는 책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른 따뜻하고 막 훈훈한 분위기의 에세이를 최근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JYP가 쓸모인류 한번 들여다보고서 그 강성민 씨라고 하는 강승민 씨라고 하는 저자분 책걸상에 한번 모셔볼까 이런 이야기를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었어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네, YG도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쓸모인류. 네, 기억해 놓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한참 읽고 있는 책을 그냥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몇 차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논픽션 작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인데 그 말콤 글래드웰, 네, 뭐 블링크, 뭐 티핑 포인트, 뭐 그 유명한 아웃라이어, 그리고 걔는 뭐 봤지 뭐 그 뭐죠? 예, 그게는 무엇을 보았나? 그게는 무엇을 보았나? 컨셉은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냈던 다윗과 골리앗 같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을 2013년에 펴냈는데 6년 만에 작년에 이 토킹 투 스트레인저스라고 하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 작년에 나왔어요. 네, 나는 왜 몰랐지? 이게 작년에 나왔고요. 올해 영화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 6개월 만에 그 김영사에서 타인의 해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작년에 나왔고, 네, 미국에서 작년에 나왔고, 한글판은 최근 거의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해석. 아마도 이번 주에 신문 서평에 쫙 깔릴 거예요. 재수 없어. 신문 서평에도 아직 안 나온 책을 자기는 읽고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읽었는데 역시 그냥 말콤 글래드웰답게 뭐 컨셉 너무 잘 잡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냐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는 방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과 만나는 일에 굉장히 서툴고 그리고 뭐 속고 그리고 또 뭐 약간 판단 착오를 하고 등등의 실수를 저지른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치명적인 인수, 그러니까 전혀 자신과 어울리지 않거나 나쁜 사람들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보기관이라면은 그 스파이를 색출해내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 지도자의 의중을 잘못 파악을 해서 전쟁을 피하지 못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심각한 사기나 혹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옹호자가 되는 일을 저지른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 미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처하거나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에 대해서 답한 책이에요. 당연히 말콤 글래드웰이 잘 하듯이 최근에 무슨 심리학과 관련된 인간과학, 그러니까 과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들을 밑에다가 깔고서 도대체 우리는 왜 낯선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세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세 가지 답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네, 원제가 Talking to Strangers 그리고 부제로 What we should know about the people we don't know.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원제가 좋네요. 네, 원제가 좋아요. 타인의 해석 약간 밋밋하네요. 이거는. 네, 타인의 해석 좀 밋밋해요. 네. 오히려 원제가 딱 직관적이죠. 원제 당신은 왜 낯선 사람에게 속을까?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컨셉 아닙니까? 그런 컨셉입니다. 좀 이렇게 읽고 나면은 낯선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좀 낯선 어떻게 사람들을 태도가 좀 바뀌거나 꼬시는데 하나요? 도움이 됩니까? 네. 저는 딱 한 지금은 3분의 2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평범한 사람들이 읽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읽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거나 낯선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가 더 안전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나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아 그래 다른 사람들 이렇게도 속여봐야 되겠는데 이런 데는 되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책이네. 그러면 이런 데는 훨씬 더 아니 좀- 거꾸로 진짜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덜 당하게 되는 영향은 없을까요?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읽었을 보통 때? 사람들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이 책에 깔고 있는 그 논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자꾸 타인에게 잘 속는 거거든요. 아, 이거 또 그 YG는 낯선 사람도 아닌데 자꾸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아까 제가 읽고 왠지 하고 해보고 싶죠. 아니 이 책을 이제 이 작가의 책은 고만 봐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어로 번역된 거 말고 딴 책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다 봤거든요. 말콤 글래드웰의 책은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이 친구가 쓴 책을 내가 다 봤는데 그 최근작인 다윗과 골리앗을 딱 덮으면서 이제 말콤 글래드웰 이야기는 충분히 많이 봤다. 이제 그만 좀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이 약간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이 타인의 해석이라고 하는 신간의 추천사를 쓴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책이 최고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책이 가장 처지는 책이었고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아, 이 양반도 나이가 들더니 힘이 빠지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해석도 사실은 질문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도 훌륭하지만은 아웃라이어나 혹은 블링크 같은 책을 읽었을 때 힘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많이 살아보니까 좀 복잡한 거예요. 본인도 머리가. 좀 네. 더 단순화시켜서 쓸 용기가 없어지죠. 나이를 먹으면. 네, 작가들이. 선동하기 힘들죠. 네. 선동하기 힘들죠. 예. 말콤 글래드웰도 좀 있으면 환갑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타인의 해석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뢰하는 몇몇 독서가들이 있는데 또 그분들도 또 재빠르게 읽고서 아 말콤 글래드웰 신간 괜찮다 이런 평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평균 이상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유의미한 통찰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꿈터지기님의 읽을 책들은 어떻게 고르느냐라는 짧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고릅니다라는 뻔한 이야기,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남들하고 다 똑같은 이야기 대충 좀 수다를 떨고 그것만으로 때우려니까 너무 죄송해서 현재 실제로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읽고 있는 책들이 뭔지를 한 권씩 읊어드리는 걸로 한 회분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책걸상 애청자분들이야 또 저희들이 보내드리잖아요. 플렉스. 책 고르는 방법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책걸상을 일주일에 2번씩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